여의도 서초동을 이어주는 여의도 서초동의 콜라보레이션 변원유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 오셨어요? 변.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언. 네, 안녕하세요. 임찬종 기자입니다. 또 하나의 여의도와 서초동의 콜라보레이션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서초구가 지역구인 정치인이. 그러네. 네. 이정근 사무국장 서초구에서 뭐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번, 서초구장- 네 번인가 선거 나가셨다고.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말 험지에 나가서 4번 떨어진 그렇죠. 거예요. 네, 험지에 나가서 민주당 입장에서. 자, 근데 나 임 기자, 나 진짜 궁금한 게 이런 사건 터지면 언론사에서 이거 사회부 법조에서 이걸 취재합니까? 아니면 정치부에서 합니까? 양쪽에서 다 하죠. 원래 그리고 뭐 법조 취재가 항상 법조 취재는 무슨 취재든 뭐 네. 수사라든가 의혹이 터지면은 수사를 하는 쪽도 취재를 하고 수사를 받는 쪽도 취재를 하는데 이거는 뭐 수사를 하는 쪽은 뭐 검찰이고 수사를 받는 쪽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 내지 정당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양쪽에 다 취재를 하죠.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얘기하는 거를 들으신 분들은 저 세 사람은 무슨 얘기 하는구나 아마 짐작하셨을 겁니다. 요 민주당 전당대 동봉투 요 의혹 요건데 임 기자 일단 정리부터 좀 해보죠. 지금 수사선상에 드러난 인물들은 준 쪽인 거죠. 준 쪽.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현재 혐의가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랑 정당법 위반 혐의 두 가지가 적용이 돼 있거든요. 이제 그래요?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 근데 정치자금법이라는 거는 이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도 불법이고 정치자금 수수한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압수수색한 것 중에 이제 현직 의원, 뭐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두 명이 포함돼 있지만 거기는 준 쪽. 여기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준 쪽이죠. 준 쪽의 어떤 과정 중에 일부. 그리고 이제 받은 사람들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마디로 갑을 해서 이제 을 관계에 있는 쪽이고요. 이분들은 이게 혐의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혐의 의혹을 말하는 겁니다. 이분 실제로 줬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나중에 재판이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을 쪽으로 보이는 분들이고 이제 받은 쪽, 갑 쪽으로 보이는 분들 이름은 지금 현재는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죠. 지금 받은 사람들 뭐 얘기들도 한 검찰에서 10명에서 20명 정도 얘기 나온다는데. 저희가 취재한 경기하고 바로는 인천 쪽 의원들 중심으로.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제 검찰이 정확하게 20명으로 특정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20명. 그러니까 이제 20명? 이게 이제 준 쪽과 받은 쪽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합쳐서 정확하게 20명으로 특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받은 쪽 한 18명 된다는 얘기네요. 뭐 그렇죠. 예. 송영길 의원이 거기 포함된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그건 모르죠. 송영길 대표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현재는 송영길 대표가 직접 돈을 뭐 뿌리거나 아니면 받지는 않았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송영길 아무래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 사실의 어떤 구조에서는 이거를 지시받거나 지시했거나 최소한 이걸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을 할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 뭐 피의자로 입건됐다거나 아니면은 압수수색을 했다던가 이런 소식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보통 이쪽 바닥에서는 밭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글들이 이제 여의도에서 도는 여의도 찌라시라고 불리는. 네, 카카오톡에서 도는데 근데 조선일보에서도 이게 뭐 경기도에 2명, 인천에 2명, 호남에 2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보도를 했는데 제가 받은 것도 비슷한 이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갑을 관계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독특한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명한테 줬잖아요. 근데 이제 받은 사람이 더 문제로 보통 처벌하는 건 맞는데 액수는 받은 사람이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모두 유죄라고 하더라도. 자, 일단은 네, 말씀하시죠. 저희 정리를 해드리면 민주당 출신인 강내구 현재도 민주당 소속이죠. 강내구 공공기관 감사협의회 회장인가? 공공기관 수자원공사 감사. 네, 그 사람이 수자원공사 감사 돈을 모아서 이정근 민주당 조직부총장에게 전달하고 이정근 씨가 그걸 받아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게 전달하고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이 경기 인천 쪽 또 호남 쪽에 의원 한 20명, 10명, 20명 사이에게 전달했다. 의원 한 사람당 300만 원. 뭐 요런 얘기입니다. 그 외 원외위원장에게도 뭐 돈이 갔다는 의혹이 같이 강내구 감사가 감사라는 분이 그건 직접. 어쨌든 큰 줄긴 이래요. 왜 그랬느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요게 이제 검찰의 시각 이거 언론에 보도된 거였는데 의혹이죠. 의혹. 예. 근데 이게 이제 뜨거워진 게 JTBC에서 JTBC 뉴스룸에서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 풀었죠. 네, 여러 개 풀었습니다. 일단 그거 저희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거 좀 들으셔야 청취자분들이 정리가 되실 것 같아서 그래요. 먼저 2021년 4월 24일과 25일
임시 전당대회 열리기 일주일 전쯤에 강래구 씨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입니다.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관석이 형이 꼭 돈을 달라고 하면 뭐 한 2천만 원 주고.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강래구 감사와 단시 통화를 하고 실제로 윤관석 의원에게 전화를 걸죠. 이렇게.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딱. 누구한테? 윤한테? 예. 네. 어디세요 지금? 제가 뭐 저기 잠깐 뵈야 돼서. 나는 지금 여기 앞에 에서 의원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중인데 앞으로 앞에서 와요. 예, 앞에서 잠깐 봬요. 예.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마지막으로 하루 뒤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정황에 담긴 녹취 파일입니다. 역시 JT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오빠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해결할게요. 예. 자, 일단 뭐 여자 목소리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고 남자는 2명 나오는데 강래구 감사 그리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네. 이 판사, 검사, 변호사들, 법조인들의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인정이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보고서는 요런 증거에 미루어 봤을 때 이런 사실이 인정된다. 이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재판에서. 그렇죠. 이게 일단 검찰 측의 증거일 거예요. 엄청난 증거죠. 엄청난 증거. 네. 이 지금 들어있는 이 증거를 가지고 판사 저 김준우에게 제가 임관시켜 드릴게. 판사 김준우에게 물어봤어. 딱 판단을 맡겼어. 이 녹취 파일 요거만 들었을 때 당시에 돈 봉투가 옹한 거로 판단이 됩니까? 저는 김준우 판사는 뭐라고 판결하시겠어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어디까지가 유죄냐. 예를 그러니까 들어 사실 인정부터. 그러니까 사실 인정은 돈 봉투를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한테 간 것까지는 어느 정도 저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반증하는 결정적인 무엇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상태로. 예, 그렇게 될 건데 문제는 항상 그건데 뭐 지난번에 뭐 아까도 얘기했나요? 박희태 의장 뭐 전당대회 고승덕 돈봉투 사건 이렇게 할 때 돈은 여럿 갔을 텐데 수신처가 불분명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결국은 검찰의 조사를 받을 텐데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갔냐? 누구한테까지 갔냐? 돈이 누구한테까지 갔냐? 예, 그러니까 조성한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해서 처벌 받겠지만 받은 사람 명단이 일정하게 저는 묵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녹취 파일에 받은 사람 이름은 안 나오는 거죠? 나오는 그 사람도 추정되는 경우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다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을 만약 모든 것이 사실이라도 어쨌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받은 건 맞는데 뭐 사실은 이거는 약간 뭐 블러핑이 있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배달 사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것 부분들이 유죄가 누가 될 거냐 형량이 어떻게 될 거냐 해서 좀 달라지지 제가 볼 때 이거는 유죄 입증까지는 좀 쉽게 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 대장동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누가 줬다 이러는데 뭐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 한쪽이 줬다는 사람 일방적 주장이고 이 정도의 구체적 증거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성완종 리스트도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 리스트가 남들이 보기엔 되게 합리적인 의심인데 하지만 다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무혐의 처분됐으니까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여타의 뇌물죄 사건과 달리 상당히 뭐랄까 수사기관으로서 좀 용이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임 기자 예. 일부 보도는 보니까 이 녹취 파일 있고 예. 이거 관련돼서 이정근 사무부총장 뭐 수첩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예. 이정근 사무부총장 여기에 대해서 관련 녹취 파일 듣고 맞습니다 당신 이렇게 해서 전달한 거예요 진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아요? 뭐 수첩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는 뭐 그런 건 사실로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뭐 이제 이게 범죄 혐의나 의혹이라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가 언론에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건지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은 결국 김준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결국 지금 이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거는 뭐 강래구 감사라든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돈을 마련하고 또는 전달 과정을 통해서 윤관석 의원 또는 뭐 윤관석 의원 여기 지금 오늘 들은 녹음 파일에는 여기에 간 것까지에 대한 상당히 그럴 법한 유력한 물증이 있지만 문제는 결국에는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은 윤관석
의원 등이 돈을 받아서 그거를 의원들한테 뿌렸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녹음 파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윤관석 이게 지금 공개된 녹음 파일들이 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녹음한 거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이 의원들하고 뭐 대화하거나 돈을 주거나 이런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녹음 파일은 없을 거예요. 있더라도 뭐 윤관석 의원 등이 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한테 언급하는 전원으로 뭐 돈을 줬다 또는 뭐 받았다 이런 거 언급하는 정도만 있겠죠. 네. 하지만 그거를 결국에는 그거는 윤관석 의원이 인정을 안 하면은 증거로서 정황 증거로서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아주 유력한 증거로서 인정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준우 변호사님 말처럼 결국에는 이 최근에 실시했던 압수수색이라든가 뭐 국회의원들 또는 보좌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결과적인 직접적인 물증을 찾아내고 저 유력한 정황 증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핸드폰에서 3만 개의 파일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걸 기소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1심 선고가 났는데 그 언론 보도 보면 40 몇 가지 혐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는 그래도 또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도 검찰이 정밀하게 기소를 했을 때도 몇 개 나오니까 지금 나오는 혐의가 상당수 개연성이 있지만 일부는 또 아닐 수도 있다 뭐 자, 이런 얘기죠. 근데 검찰은 지금 받은 의원들 어느 정도 특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검찰은 네. 일단 윤관석하고 이성만 보니까 의원. 예. 저 누구죠? 강래구 감사는 어제 SBS 조사했죠. 단독 보도 보니까 예. 조사했다는 것 같고 예. 그럼 이성만 의원하고 윤관석 의원 조사는 뭐 필연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건 뭐 피의자를 입건해서 압수수색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네. 조사를 할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 받은 의원들도 지금 검찰 어느 정도 특정했다는 거는 다 조사할 거라고 봐야죠. 다 조사한다고 네. 봐야 되는 그래서 거죠. 사실 조사하는 것보다 지금 민정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머리가 아프고 앞으로 또 그게 이제 나중에 화제 이슈가 될 게 그럼 이게- 체포동의안 문제입니다. 체포동이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정도 압수수색을 했고 했을 때 분명히 그 20명에 대해서 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그동안의 어떤 수사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동안의 어떤 검찰 내부에서의 결정 방식을 봤을 때 분명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올 거거든요. 그럼 이미 지금 노웅래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만약에 몇 명을 검찰이 이거를 체포동의안을 보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 예를 들어서 그 복수에 최소 2-3명 이상의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5명 이상의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게 전국에 불러올 파장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이제 국회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되겠죠. 저는 이제 여태까지 지금 언론에 보도된 혐의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거론이 됐잖아요. 근데 받은 의원들은 지금 한 많이 받아야 600만 원 받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보도된 것만 치면. 근데 이제 기존에 보면 예를 들어 거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했던 김한표 의원이 예전에 뭐 사무국장만 유죄를 받았는데 1,500 받은 거 가지고 뭐 한 200만 원 벌금 나왔고 홍일표 의원이라고 옛날에 판사 출신 국민의힘 거기도 재선했었는데 거기도 정치자금 법 위반으로 1,000만 원 유죄나 그러니까 1,900만 원 받은 부분이 유죄가 인정돼서 1,000만 원 벌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벌금형 나올 정도를 가지고 체포동의안이나 출석을 만약 한다고 치면 구속영장이나 치는 거는 저는 비례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이성만 의원은 액수가 좀 높으니까 달리 보지만 그래서 저는 4-5명까지는 좀 아니지 근데 않겠냐. 그건 이제 저는 이제 수사가 지금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임찬종 기자가 저희가 모르는 혹은 제 아니 그게 아니라 안한 뭔가를 또 지금 알고 있나. 정치자금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정당법이죠. 정당법이요? 이제 정당법이라는 건 정당법에서 위반이 되는 거는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서 금품을 공여하거나 제공하거나 그거 주고받는 거에 정당법 위반을 처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뭐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뭐 이제 4-5명이 됐지 2명이 됐지 제가 이제 복수라고 말하고 어떻게나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에서 신고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선거에서 정당 특정 내 정당 내 선거에서도 네.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금품을 공유하는 정당법으로 별도의 처벌 조항과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해친다 이렇게 네, 되는 근데 거구나. 일종의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 같은 거죠.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근데 지금 정당법하고 정치자금법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포인트 봐야 되는 게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어느 선까지 몇 명에 저는 뭐 4-5명이 확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선까지 몇 명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게 현직 의원일 경우에 체포동의안을 올 것이냐. 또 하나는
송영길 전 대표가 입건돼서 기소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정치자금법의 공범이 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당법의 구조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금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그 수혜자가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혜자가 송영길 전 대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송영길 전 대표를 검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 안 포함시킬 것이냐 이 부분하고 또 현직 의원에 대해서 몇 명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영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김준호 의사 의견을 줬고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대개는 일단은 보통 진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별로 이제 기소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뭐 예전에 뭐 이회창 네. 총재 때도 마찬가지고 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자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보통 네. 이제 이게 뭐 만약 모든 걸 인정하고 자백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위 자가 발전이나 뭐 그냥 내적 충성 이런 것들로 이제 진술이 될 거기 때문에 실체 관계는 저는 모르지만 법정에서는 아마 그런 식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경향적으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지금 현재까지 언론에 드러난 부분 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네.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랑 전달 이런 부분. 전달 이런 여러 가지 뭐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부분.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한 윤관석 의원이랑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각각 송영길 대표가 되자마자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 임명된 사실. 그러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사무부총장이 임명되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에서 현재 송영길 대표와의 관계라든가 관여 여부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실체 관계를 모르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저희가 오늘 들려드린 건 아니고 JTBC가 보도한 녹취록 뭐 이런 얘기는 있긴 있어요.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과 통화할 때 내가 송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 뭐 이런 뭐 얘기는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걸 가지고 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의 수사 여기 이제 김준호 보다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나오는 것만 보면 경향적으로 모든 선거 자금이 대부분 그랬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뭐 실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국에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결국은 지금 지금 현재 일종의 정황 증거가 들어간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진술 부분이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자 이쯤에서 그러면 지금 계속 의혹 부분만 얘기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반론 부분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전혀 나는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교육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말씀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이성만 의원도 전혀 사실 무근이고 전면 부인하고 있죠. 전면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검찰의 정적 의도가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고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뭐 저희가 실명을 말하지 않았지만 뭐 강래구 감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통화는 안 됐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정치권의 여러 의원들도 다 전혀 사실이고 아무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정근 부총장은 어때요? 이거에 부분에도 인정하고 협조한다. 뭐 이런 보도는 있던데 그건 아직 확인. 근데 그게 확인이 어려운 게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변호인들이 있지만 이건 별도의 박모라는 그 사업가 그분을 통해서 받은 돈 그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난 요 변호인이기 때문에 이 변호인들이 지금 이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까지 변호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구속 상태라 입장이 아직까지 약간 프리바게닝이 아니냐라는 보도나 분석들은 계속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좀 적게 구형을 검찰에서 했고 그래서 오히려 선고형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상당히 검찰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검찰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 좀 관대한 구형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저는 사실 이쯤에서 야담이지만 말하면은 이제 진지하게 우리나라에서 플리바게닝은 어떤 식으로 제도할 때는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 얘기 많이 보는데 했어요. 늘 주장하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나올 때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항상 이건 플리바게닝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가 거의 다 나오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임 기자 말처럼 미국도 우리도 미국처럼 그걸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자 그런데 앞서 그 정치 탄압 얘기 했잖아요 임 기자가 예. 민주당 일각에서 그 얘기 초기에 나왔어요 정치 탄압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프랑스에서 인터뷰한 거 보면 왜 이 타이밍에 지금 검찰이 이거를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임 기자 어떻게 봐요? 지금 민주당 특히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지금 이 수사 이게 오픈되는 타이밍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주장을 충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반대 입장에서 어떻게 보냐면은 그 어떤 타이밍에 했으면 과연 그러면은 이게 정치적 해석을 벗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총선 전국이라서 무적의 약간 치트키 같은 그 약간 주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마
어떤 타이밍에 해도 검찰이 어떤 타이밍에도 아니, 이런 종류의 수사는 저는 정부 정책에서 그래서 나올 것 같아요. 검찰에서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1심 선고를 기다렸다가 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관련된 증거들이 그러니까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조사하면서 나온 같은 것들 많은 혐의들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좀 더 확신을 갖고 나아갔다, 진도를 나갔다라는 얘기를 할 수라도 있으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이정근 사무총장 뭐 1심 선고 나기 전에 그냥 탁 압수수색하고 막 이랬으면 더더욱 이제 야당 탄압 아니냐 해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그런 정도 고민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범죄긴 하지만 네. 이정근 사무부총의 다른 수뢰나 이런 부분들 유죄가 나왔으니 그 더 탄력을 가지고 네. 압수수색 날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이제부터 수사를 해야겠다 이런 타이밍이라보다 압수수색 날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고려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언제부터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판이 시작되면은 기록에 드러납니다. 뭐 변호사님도 더 잘 그렇죠. 알겠지만 기록이라는 게 처음에 검찰이 첩보를 인지한 시점부터 1페이지부터 쭉쭉쭉 붙어서 맞아요. 날짜 순서를 나오잖아요.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만약에 진술이 있다면 그런 진술이 언제 처음 나왔는지가 그 기록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드러나겠죠. 일각에서는 그런 보도도 있었던데 이건 아마 이정근 사무 사실 요 사건 터지기 전에 보도인데 네. 아마 제 기억에는 노웅래 의원 기소가 왜 이렇게 늦어지냐 뭐 그 얘기하면서 나왔던 보도 같은데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이 3만 개? 그래서 그거 분석하느라고 검찰이 엄청 시간이 걸려가지고 수사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보도 있었는데 맞아요? 뭐 분석을 언제 그건 뭐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고 네, 3만 개. 그리고 그게 그것 때문에 늦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최근에 이 수사를 하고 있는 반부패 수사 2부에 한 지지난주에 검사가 한 6명인가 보강이 추가됐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그게 뭐 이유가 있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약간 정치적인 걸 물어보죠. 민주당 지도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진상조사단 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 그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좋을 그러니까 수가 있나? 그냥 보고를 제대로 받은 것도 없으니까 일단 그냥 여기까지 하시죠 이렇게 이렇게 좀 말을 흐렸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떨어진 홍영표 의원이 되게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인 얘기겠지만 이런 거죠. 그 이재명 대표는 네. 지금 본인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네. 한마디로 저 사람 쟤네들은 사기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그 사기꾼이 다른 사람한테 또 뭘 했어요. 네. 그럼 논리적으로는 이것도 사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이것도 사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지가 그게 지금 스텝이 꼬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녹취 파일이 좀 공개가 돼서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주제가 여러 개였는데. 네. 근데 돈봉투만 하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하게 됐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도 아마 이거 또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저희는 격주 코너입니다. 격주에 그러면 격주 네. 이중 모았다가 또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주차 여기서 마무리하고 2주에 뵙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임찬종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